자, Forbidden Arcanus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CurseForge의 Forbidden Arcanus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3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네요. 파일, 소프트웨어, 유형, 포즈 선택, 버전은 1.2.1을 고릅니다. 새 버튼을 누르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스프랄 앱다타 roaming.minecraft의 mods 폴더에 저장해요.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emods라는 새 폴더를 만듭니다. 자, 선택했으면 여기 모든 파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relations로 가는 거예요. 마렐시아 콜에도 꼭 받으세요. 모드 작동의 필수적인 의존성 파일이거든요. 이제 이 모드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다인 것 같네요. 다음에 봐요. 자, 금지된 아르카누스를 시작하며 룬스톤 광석 찾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쉐이더를 사용하면 많이 빛나니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레이어 2부터 발견됩니다. i2요. 보시다시피 룬 딥슬레이트와 룬스톤 형태로 있습니다. 레이어 2부터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광물은 용도로는 룬을 얻고 룬으로 시험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룬 블록, 크리스탈, 다크 룬, 조각된 광택, 다크 스톤도 만들 수 있죠. 또한 헤페스토스 대장간을 3에서 4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자체는 몇 가지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케인 크리스탈을 어떻게 얻나요? 이 크리스탈은 40층에서 14층 사이에 있어요. 주로 깊은 슬레이트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이 크리스탈의 주요 용도는 아케인 크리스탈을 얻는 거예요. 블록이나 베리타티스의 창을 만드는 데 쓰여요. 폭파로 먼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에파크스 대장간을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먼지로 타락한 먼지, 더룸, 아케인 뼈가루 등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드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꼭 확보해야 해요. 간단하죠? 석화된 광석을 어떻게 얻나요? 여기 보이는 이 광석은 산호색 같은데 기능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곡괭이를 가져와서 부셔봅시다. 최소한 철곡괭이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6층에서 35층 사이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고 부수면 경험치를 주는 석화된 광석을 얻습니다. 이걸로 영원한 스텔라 같은 아이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스텔라 아르카눔은 어떻게 얻고 작동하나요? 이 광석은 멋진 심장 박동 효과로 장식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유틸리티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최소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봅시다. 이 광석을 캐기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시간이 좀 걸리고 깨면 실제로 폭발해요. 알겠죠? 그리고 스텔라라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 좀 어수선해졌네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폭발 없이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스텔라라이트는 뭘 하나요? 유틸리티를 보면 블록을 얻는 데 쓰입니다. Effacious Force 3, 4단계 강화와 이터널 스텔라 획득에도 쓰여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대장간에서 피를 얻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P라는 요소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쌍한 병아리를 죽여 대장간의 변수를 채울 수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 무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10이라고요? 그럼 되네요. 제가 틀렸네요. 가능합니다. 신비의 단검만 되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 클릭하고 신비의 단검으로 때려볼게요. 양이 똑같네요. 이 구역에선 원하는 걸로 때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든 되진 않아요. 시험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시험관은 신비의 단검으로 때리면 피가 채워져요. 보시다시피 200개가 있었는데 커서가 있으면 다른 검으로 때려도 안 채워져요. 이건 간단히 만드는 시험관을 얻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작법을 못 보지만 살펴볼게요. 룬과 유리병으로 만들어요. 룬 얻는 법은 영상에 있지만 Y층 레벨 2부터 찾을 수 있어요. 우클릭하고 피를 넣으면 잠시 후 시험관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피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신비한 단검은 암흑 룬, 암흑 물질, 엘더우드 통나무와 막대, 도럼 2개로 만들어요. 꽤 비싼 아이템이라고 인정해야겠네요. 중요한 건 몸마다 주는 피의 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닭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줘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인크래프트의 The Forbidden Arcanus 모드에서 시험관의 피를 채우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마을 주민을 칼로 때려도 제대로 피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험관을 왼손에 들거나 인벤토리에 넣거나 액세서리 모드에 장착해야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미스티컬 닷걸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클릭, 미스티컬 닷걸, 알겠죠? 그러면 480의 피가 채워집니다. 매 타격마다 피가 채워지니 꼭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840이 되었는데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검은 또한 1시간 30분 동안 암흑과 실명 효과를 줍니다. 근데 방금 효과가 사라졌네요. 3초 정도 걸리는데 왜 1시간 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시험관이 아주 빨리 채워지니까 참고하세요.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벤토리에 시험관 2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주민의 피를 채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 1000, 800, 200으로 나눠질 텐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전부 한 냄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시험관의 저장 용량을 늘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최대치는 3000이고 대장간에 가서 놓으면 이 요소들이 전부 옮겨갈 거예요. 대장간 최대 저장량은 10,000개, 즉 시험관 4개 분량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 설명했네요. 단조 경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험치 병을 통해서요. 직접 놓으면 경험치가 채워지고 또는 엑스페트리파이드 오브로도 가능해요. 엑스페트리파이드 오브는 6층에서 35층 사이에서 광석을 캐서 얻을 수 있어요. 또는 블랙홀로도 얻을 수 있어요. 블랙매터와 부패한 먼지로 만들죠. 이렇게 제작해요. 나무 자물쇠와 부패한 먼지로 만들고 엔더 진주, 조각 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던져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던지면 합쳐져서 경험치 농장 같은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경험 오브가 생겨요. 물론 경험치 병을 그냥 버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경험치 농장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엑스페트리파이드 오브를 얻고 작은 농장도 만들 수 있어요. 엘더 우드 얻는 법? 일반 묘목과 부패한 영혼이 필요해요. 묘목 심고 부패 영혼으로 우클릭하면 돼요. 부패한 무기는 어떻게 얻죠? 약탈로 얻을 수 있어요? 영혼 약탈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말이죠. 무기 약탈 인챈트를 검에 적용하면 적대적 몹 처치, 시 부패 영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처치하면 아이템을 얻고 이걸로 쉽게 엘더 우드를 키울 수 있어요. 이걸 성장에 쓰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잘하면 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르카누스 클리바노를 어떻게 얻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클리바노 코어, 광택 다크스톤, 광택 다크스톤, 벽돌, 그리고 문다비투르 가루가 필요해요. 정말 놀랍죠? 어떻게 만드나요? 주문 시전은 매우 간단해요. 광택 다크스톤 4개를 배치하면 돼요. 각 모서리에 하나씩요. 이제 광택 다크스톤 벽돌로 둘러싸세요. 초기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광택 다크스톤 벽돌을 십자 모양으로 놓아요. 클리바노 코어를 놓고 나머지를 광택 다크스톤 벽돌로 채워요. 문다비투르 가루를 들고 우클릭, 죄송해요. 모서리엔 광택 다크스톤을 놓아요. 이제 문다비투르 가루로 우클릭하면 금지된 아르카누스가 생겨요. 지금은 버그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부수면 보이긴 하는데요. 약간 멈춘 것처럼 보이고 블록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클리바노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어요. 장인 유물은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이 유물은 클리반에 적용돼 새로운 합금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즉 광물을 혼합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쓰일 거예요. 또한 많은 경험치를 저장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클리브 안으로 원소를 생성하거나 태울 수 있죠. 주개로 바꾸면 경험치를 주고 5초 걸리며 부산물도 나와요. 이 부산물은 구리로 바꿀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장인 유물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장인 유물은 마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치를 줘요. 에레멘타리움을 어떻게 얻나요? 주로 사원과 유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원소 물체를 만들 수 있대요. 대장간에서 쓰면 바다 프리즘, 재련 프리즘 등 여러 프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프리즘들은 나중에 도구 개선 같은 데 쓰이겠죠. 그리고 도끼에 재련 프리즘을 달면 공격이나 채굴시 물체가 바로 불타요. 그게 바로 에레멘타리움이 하는 일이에요. 흑요석 주개를 어떻게 얻나요? 이 중요한 아이템을 얻으려면 철이 든 흑요석을 사용해요. 이건 흑요석과 철 조각 4개로 만들어 철이 든 흑요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전엔 퀼리반 아카누스로 흑요석 주개와 철괴를 놓고 약간의 석탄으로 녹였죠. 장인의 유물이나 원소문도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버전 얘기예요. 요즘은 그냥 제작하고 녹이면 돼요. 자, 생성기 스크랩은 어떻게 얻나요? 간단히 말해서 생성기를 곡괭이로 부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고 부셔보죠. 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생성기 스크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블랙홀이 남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 좌클릭하면 생성기 스크랩이에요. 알겠죠? 네, 정말 간단하죠. 자, 어떻게 레벨 2 지워진 대장간을 얻을까요? 간단히 말해 지워진 대장간을 가져갈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레벨 1이고 이게 레벨 2예요. 클릭하면 제작을 보면 생성기 스크랩 4개, 비전 수정 4개, 엘더 우드 판자 1개로 2티어를 만들어요. 필요한 건 오레알 500개, 영혼 2개, 피 6000개, 경험치는 0개예요. 2티어에서 3티어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피 9000개, 영혼 50개, 오레알 1000개가 필요해요. 비전 수정 4개, 골드 밍고트 4개, 광택 나는 조각 다크스톤 1개도 필요해요. 이 재료들 배치법을 모르시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 2, 3, 4를 이렇게 놓아요. 1, 2, 3, 4 놓고 중앙에 엘더 우드 판자를 놓으면 돼요. 물론 이 모든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건 레벨 2예요. 나무를 짚고 우클릭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더 할 게 없네요. 이번엔 웅크릴 필요 없어요. 보시다시피 금속 소리가 나면 아이템 미설치, 요소 부족 또는 그 테이블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즉 뭔가 오류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스텔라리티 조각으로 4티어도 만들 수 있어요. 4티어는 해골 총매제, 다크 네더스타 2개, 드래곤 비늘 2개로 만들어요. PD만, 영혼 500, 오리얼 5000 필요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자, 타락한 비전 수정 오벨리스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많은 연구를 했죠. 금지된 아르칸엔 일반 비전 수정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파시우스 대장간에서 오리얼을 만들죠. 근데 이 타락한 버전도 있어요. 뭘 하는지 궁금해서 관심이 갔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타락했을 뿐이에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봐도 왜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엔 이걸 쓰면 게임이 멈췄대요. 제작자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모드들이 버그 수정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아이템의 용도는 설명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난 여기 대장간에 한참 뒀어요.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죠. 사람들이 영혼을 채운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일반 비전 수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부패하는 거죠. 결국 이런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수정의 문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빛을 내는데 저건 꺼져 있어요. 제 이론은 일반 수정이 열화돼서 작동 안 하고 부패한 수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디바인 팩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떻게 얻나요? 무엇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천상의 아이템 제작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이건 모드 제작자가 아직 게임에 통합하지 않은 기능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볼 수 있어요. 서바이벌 모드로는 얻을 수 없어요. Forbidden Arcanus 모드 제작자가 미래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주려고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천상이라고 검색해도 그런 이름의 아이템은 없어요. 제작자의 계획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 걱정 마세요. 소울 크림슨 스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의식에 필요한 모든 재료나 요구사항을 없애주는 도구예요. 본질적으로 피, 경험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한 번만 쓸 수 있고 제작이나 획득은 불가능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이걸 쓰면 자동으로 재료를 채우거나 피를 수동으로 모을 필요 없이 크리에이티브에서 제작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초승달은 무엇을 하나요? 모드 내 유물로 주로 낮 동안 필요한 오라의 양을 줄여줍니다. 낮에는 1%, 밤에는 10% 감소시킵니다. 이 수치는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건물에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서바이벌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순 없어요. 얻을 순 없지만 모드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유물의 용도를 설명해요. 어떻게든 얻게 되면 유용성을 알려드리려고요. 현재 바닐라 서바이벌에선 제작이나 획득이 불가능해요. 네, 이제 마레딕투 스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여러 버전에서 서바이벌 모드로 얻기 힘들어요. 저주받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 해주죠. 보시다시피 이 버전엔 저주받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제이크도 어떤 제작법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얻을 수 있는 버전에선 어떻게 구하나요? 요새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요새를 돌아다니면 상자에서 18% 확률로 마레딕트 스펙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작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없다면 아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별 의미가 없죠. 좋아요. 렌스 오브 베리타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전엔 적대적이지 않은 몹의 아우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였어요. 손에 들고 있으면 작동했죠.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최신 버전엔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몹의 약 25%가 순수한 영혼을 가졌었어요. 이 렌즈로 그걸 볼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방식은 몹 주변에 입자가 떠다니는 걸로 순수함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몹을 죽이면 부패라는 변수를 얻고 3점의 부패를 받았어요. 이 부패가 뭘 위한 건지는 모르겠고 모드 제작자가 왜 없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개발 중이겠죠. 마레딕트 스펙, 커럽티드 아케인 등 아직 쓸모없는 부패 관련 아이템이 많아요. 이건 예전 기능이고 지금은 없지만 옛 버전 모드를 쓰신다면 있을 거예요. 드래곤 비늘을 얻는 방법과 그 유용성은 Forbidden Arcanos 모드에서 이 아이템은 매우 중요해. 드래곤 비늘은 신비한 단검으로 드래곤 머리를 처리하거나 드래곤을 직접 잡아 얻을 수 있어. 이걸로 흑요석 주괴, 드래곤 비늘, 다이아몬드 관련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 사실 꽤 저렴한 재료로 만들 수 있어. 은비늘, 금비늘 같은 다른 비늘도 만들 수 있고 모드 최고의 갑옷도 제작 가능해. 신비한 드래곤 알도 만들 수 있어. 수중 갑옷도 있는데 이것도 모두 최고의 갑옷 중 하나야.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비늘들로 할 수 있는 거야. 테라스톰 프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프리즘은 레벨 2 대장간에서 만들어요. 재료는 엘레멘타리움 부싯돌 2개, 물방울석 2개, 중앙에 다이아몬드 블록, 트립스톤 포인트 2개예요. 300 오리얼, 9영혼, 1500 블러드가 필요해요. 경험치는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3x3 크기로 원소를 채굴할 수 있게 해줘요. 보시다시피 곡괭이나 다른 도구 등 모든 종류의 도구에 적용할 수 있어요. 곡괭이, 삽, 도끼 등 블록을 부수는 모든 도구에 사용할 수 있죠. 이걸로 3x3 크기의 블록을 한 번에 부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도구의 용도예요. 바다 프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3레벨 대장간, 갑판 2개, 프리즈마린 차트 2개, 청금석 2개, 바다의 심장으로 제작해요. 원소도 유물로 쓸 수 있어요. 오레알 1000개, 영혼 8개, 피 2000개가 필요해요. 이 아이템은 헬멧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윤곽 외에도 정말 대단한 효과를 줘요. 물속 이동이 빨라지고 물박처럼 캘 수 있어요. 느려짐도 없고 물속에서 회복도 돼요. 각 아이템은 프리즘 하나만 적용 가능해요. 프리즘 종류가 많진 않아서 걱정 안 해도 돼요. 회오리바람 프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프리즘은 박쥐 날개, 엘리멘티움 유물, 중앙 흰 양모, 깃털 2개, 유령 멤버 3개로 만들어요. 경험치 2350p, 영혼 3개, 오레알 1000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프리즘은 아직 쓸모가 없어요. 약속된 효과가 있긴 해요.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된 날거나 튀는 새 아이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용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템 파괴, 물 관련, 공기용 프리즘이 있으니 피해 감소나 속도 증가 같은 효과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어요. 재련소 프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리즘이에요. 석탄 2개, 비전 크리스탈 블록 1개, 블레이즈 가루 4개로 만들 수 있고 1레벨 대장간에서 제작 가능해요. 경험치는 필요 없고 P125씩 영혼 4개, 오레알 200이 필요해요. 그리고 초등 유물도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이아몬드 곡괭이나 대장장이 도구처럼 블록을 부수는 아이템에 사용해요. 그럼 이게 뭘 하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캐는 것을 바로 재련해줘요. 예를 들어 재련소 프리즘이 있는 곡괭이로 철광석을 캐면 철광석 대신 바로 철 2개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Orb of Temporary Flight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엔드시티에 있는 이 구체를 우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체가 작동하지 않는 버그가 있어요. 작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엔드 시티에서 떨어지는 대신 낙하 피해를 테스트해보세요. 이 아이템은 낙하 피해를 줄이고 크리에이티브처럼 날 수 있게 해야 해요. 작동하지 않으면 모드의 일반적인 버그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버전에 따른 흔한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버그가 아니라 영원히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다른 용도는 없고 이게 전부예요. 좋아요. 이터널 스텔라 수정자는 뭘 하나요? 3단계 대장간 1000P 영혼 8CD 오레알로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스텔라리티 조각, 석화구슬로 제작해요. 이렇게 이터널 스텔라를 얻을 수 있어요. 이터널 스텔라는 뭘 하나요? 아이템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곡괭이를 들고 있다고 해봐요. 보시는 것처럼 스미팅 테이블로 적용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멘딩이나 언브레이킹 3과 안 맞아요. 위키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진 않아요. 좋아요. 마법 영혼은 어떻게 얻나요? 제작법이 없고 만들 때 쓸모도 없어요. 마법 영혼은 10개의 일반 영혼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다른 영혼들처럼 얻을 수 있어요. 타락 영혼이나 일반 영혼은 몹 사냥이나 영혼 약탈로 얻죠. 아니면 영혼 추출기로도 가능해요. 영혼 약탈로 몹을 잡으면 마법 영혼을 얻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냥 더 많은 영혼을 주는 희귀 아이템이에요. 이게 다예요. 간단하게. 퓨리파잉 비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세니티 미터가 물체의 부패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에우레알이 200중 35, 부패도는 100중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비를 잡으면 부패도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적대적 몹이라 안 올라가네요. 좀비 주민을 잡아볼까요? 부패도가 여전히 안 올라가네요. 보시다시피 아우레알도 나오는데 이 몹을 죽이면 얻는 아우레알 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중 35네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 요소를 측정하고 퓨리파잉 비누로 부패를 제거하는 거예요. 부패나 비누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마 모드의 미래 기능일 거예요. 부패 관련 요소들이 아직 개발 중이에요. 이 모드는 확실히 개발 중이에요. 5천만 사용자가 있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빠르고 형편없는 것보다 천천히 잘 만드는 게 낫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성 측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이템이나 몹의 천체와 부패 수준을 측정해요. 항상 200중 35, 100중 0으로 나와요. 내 천체와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부패는 증가하지 않아요. 주민을 200번 때려도 마찬가지예요. 플래그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능 같아요. 앞으로 모드에 통합되길 바라요. 퀀텀 캐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스포너 스크랩과 아치형 크리스탈로 만든 포켓볼이에요. 모든 몹을 잡을 수 있고 우클릭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잡으면 끝이에요. 알겠죠?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정말 간단해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아케인 드래곤알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에 쓰이나요? 이 몹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는 드래곤알과 골든 드래곤 빈을 6개로 제작하며 단순 제작품이자 장식품입니다. 위키에 따르면 앞으로 유용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미래엔 금지된 아르카노스 산에 드래곤이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멋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모드의 첫 중요 요소는 더 복잡한 것 전에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은 일종의 의식인데 이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더룸이에요. 대장간을 만들려면 더룸이 필요해요. 그럼 더룸은 어떻게 얻죠? 좋은 질문이네요. 더룸은 문다비투르 더스트와 비전 크리스탈 더스트로 만들어요. 비전 크리스탈 더스트는 비전 크리스탈을 녹여서 얻을 수 있어요. 비전 크리스탈은 40층에서 14층 사이에서 얻을 수 있어요. 문다비투르 더스트는 비전 크리스탈, 레드스톤 등을 조합해 만들어요. 이렇게 더룸 주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주개로 마법을 부여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부적, 곡괭이, 금기털 등 모드의 흥미로운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에파크스 대장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문다비투르 가루가 필요해요. 스미팅 테이블과 광택 다크스톤, 조각된 신비한 광택 다크스톤, 신비한 조각 요소, 그리고 받침대도 필요해요. 중앙에 이 요소를 놓고 조각된 광택 다크스톤으로 둘러싸요. 그 다음 전체를 광택 다크스톤으로 감싸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둘러쌌어요. 이제 받침대가 들어갈 자리에 여러 요소들을 배치할 거예요.
그 다음 전체를 한층 더 감싸서 삼각형 모양이 되게 해요. 자, 됐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제 됐어요. 좋아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스미팅 테이블을 들고 문다비트를 가로로 우클릭하세요. 주의할 점은 받침대를 놓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우클릭해도 안 돼요. 그러니 받침대는 빼세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자, 파시우스 폴게의 닥스톤 받침대를 만들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제대로 말하지 않았네요. 파시우스 폴기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 수 없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대장간 테이블을 놓으면 모든 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반을 이미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중앙에 아케인 치슬 폴리쉐드가 있는 거죠. 치슬, 아케인, 폴리쉬, 닥스톤 4개로 둘러싸고 요소들을 넣고 다시 둘러쌉니다. 그런데 대장간 테이블을 놓았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침대가 하나만 있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다비툴 더스트를 우클릭해야 합니다. 알겠죠?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대장간 테이블이 변환됩니다. 하지만 받침대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받침대를 부수면 대장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대장간에서 오리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대장간이든 상관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오리알 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 넣으면 오리알 35로 충전돼요. 또는 오리알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 비전 경찰 다크스톤 하나와 비전 수정 블록 2개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오리알이 계속 생성돼요. 100만 달러 질문. 이 수정을 구역 밖에 놓으면 똑같이 생성될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알겠죠? 여기에 놓아야 해요. 그래서 간단히 이거랑 비전 수정 블록 2개. 비전 수정 블록은 비싸고 아케인 수정 9개로는 못 만들어요. 이게 오리알을 아주 천천히 만들지만 자동으로 생성돼요. 10초마다 오리알 하나 정도 생길 거예요. 알겠죠? 느리지만 가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리알을 만들 수 있어요. 대장간에 어떻게 영혼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당연히 영혼이 필요합니다. 대장간에 영혼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든 상관없어요. 영혼 약탈, 마법으로 얻은 타락한 무기를 구할 수 있죠. 영혼 약탈 검으로 몹을 죽이면 사악한 영혼이 나올 확률이 있고 그걸 죽이면 무기를 얻습니다. 또는 영혼 추출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더 벽돌 2개, 석영 블록, 네더 석영, 우트램 충전으로 만듭니다. 우트램 충전은 크리스탈과 엘더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엘더 우드 판자는 참나무 묘목을 심어서 얻습니다. 이걸 치워볼게요. 참나무 묘목을 심고 부패한 영혼으로 우클릭하면 특별한 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더우드 판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혼을 가져갈 거예요. 영혼의 모래에서 영혼을 추출합니다. 우클릭해서 영혼을 추출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와서 배치하면 문제없이 영혼이 채워집니다. 자, 스펙트럴라의 아물렛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실들, 네더별, 엔더주개, 더룸주개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죠. 이 부적은 우리에게 스펙트럼 시야와 발광 효과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즉, 주변의 모든 물체나 몹을 감지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인벤토리에 있거나 장착만 해도 충분해요. 보시다시피 적대적 몹은 빨간색, 좋은 몹은 녹색으로 표시돼요. 켜고 끌 수 있어요. 아쉽게도 적대적 몹이나 평화로운 몹만 표시할 순 없어요. 중립 몹도 표시되면 좋을 텐데 욕심이 좀 과하긴 하지만 왜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